네, 오늘 저 월간조선의 신승민 기자 모셨습니다. 그 월간조선 6월호가 오토 원비어 대북 소송 재판 기록 전문을 입수해 가지고서 이제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송영무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지낸 송영무 씨가 그 김정은이는 자유민주 사상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 이 저 월간조선의 오토 원비어 재판 기록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나치 같은 존재인가라는 걸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오토 원비어 어머니가 북한보다 더한 악마는 없다. 예. 그 악마의 총수가 김정은인데, 그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보이는 그 송영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떤 저 뇌 구조가 돼 있길래, 아니면 뇌가 뭐 빵꾸난 건지, 이게 참 한번 이거 송영무 씨 이거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 원비어가 이제 그 북한에 가가지고 예. 2015년 12월 29일 날 이제 평양으로 갔는데, 네. 이제 북한 공항에서 억류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억류된 이유가 북한 그 호텔에 묵고 있었던 그 호텔에 네. 북한 체제 선전 그 포스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몇 장 뭐 이제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해서 뭐 반공화국 책동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사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 오토 원비어는 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2016년 15년 말에 이제 예. 크리스마스 그 지나서 했지만은 2016년 2월 29일에서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네, 집에 가고 맞습니다. 싶다, 뭐 엄마 보고 네. 싶다 그러면서 울기도 한 젊은 친구인데, 네. 그 지금 이 재판 기록에서는 그 왜 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하월 이제 판사가 여기 이 재판 기록이 이제 판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켄터 박사가 원비어의 사인을 뇌혈액 공급이 5분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다. 그걸 이제 사인으로 봤는데, 이거는 로버트 콜린스 북한위원회 선임 고문이 서면으로 제출한 북한의 고문 방식인 물고문, 치아 꺾기 고문, 전기 고문 등으로 호흡 중단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쩡한 청년을 북한이 반공화국 책동했다라는 게 포스터 몇 장 찢어가지고 한 건데, 예. 이 청년을 물고문, 전기 고문 해가지고 호흡이 중단되면서 뇌에 이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됐는데, 이 동생들이 이제 여동생이 이제 그 진수랑 여기 저도 보니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주면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이제 넘어온 거 봤을 때, 아랫입술은 심하게 씹힌 듯 했고, 이는 완전히 재배, 이가 완전히 다 뒤틀렸다는 거죠. 고문을 했으니까. 발에는 큰 흉터가 있었어요. 힘줄이 위축돼 있어서 손을 잔뜩 끌어당긴 채 주먹을 3개 움켜쥐고 있었어요. 다리도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제가 오빠를 보면서 느낀 거는 죽음만이 오빠의 고통을 가져갈 수 있겠다고 느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 보였다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심각해요. 근데 이제 오토 원비어 가족들은 미국이 이 청년을 데려오는 데에서도 굉장히 저자세였다라고 하면서 조셉 윤 그리고 뭐 국무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감을 토로했더구만요. 네, 원비어 아버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시에 북한에 굽실거리는 것 같았다. 뭐 북한의 판돈이 올라가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아들 얘기는 함구하라. 뭐 이런 이제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제 쭉 했는데, 우리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미국 연방 워싱턴 DC에서 한 그 법원의 그 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고문과 정치범 강제 수용,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자행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데이비드 호크라고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국제적인 보고서를 여러 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이 조선 왕조 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걔 뭐 그까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3대를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그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는 최소 지금 10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고 강제 그렇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강제 노역을. 평생 강제 노역을 한다는 거죠. 교화소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곳이고 네. 집결소는 수감되기 전 신문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처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근데 이거 북한이 그 돈을 요구하게 된 거는 왜 돈을 또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억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질로 삼아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뭐 자기들도 핵실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갈급하니까 미국 정부를 향해서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지금 이제 200만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인질 장사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 기억에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여기자가 압록강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북한에 잡혀갔는데 그걸 데려오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와갖고서 뭐 구해오기도 했고, 또 폼페이오도 또 폼 잡는다고 또 우리 한국계 미국인 3명 데리고 오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오토 원비어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질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악랄한 고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질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이들의 어떤 속셈이 금방 또 미국한테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서는 5,900억 원을 북한이 배상하라 이 가족들에게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 24일 워싱턴시 연방 법원이 5,900억을 배상을 하라 판결을 해서 이제 송달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반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리가 없는 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그 자산들을 억류할 수가 또 있죠. 네, 뭐 억류할 게 지금 뭐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인적 제재, 물적 제재들이 다 가해졌는데 북한은 하여간 김정은이가 어떤 구멍으로 우리 쪽에서 지금 또 돈 넘어간다고 시작하니까 그 돈 어디 갖다 놓으면은 미국 법원도 북한 김정은이가 빼돌린 비자금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5억 9천만 달러는 이제 뺏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 오토 원비어 이 사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대북 유화 기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작년 9월 이제 평양 회담에서는 백두산까지 가서 손을 잡고 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이죠.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이제 또 도발을 했고 그리고 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뭐 이제 각종 이제 욕설로 힐난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 이런 거는 굉장히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없이 이런 어떤 감상적인 민족주의 이런 쪽으로만 흐른다면은 굉장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미국이 이제 오토 원비어 이 사건에서도 보지만 이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스웨덴 대사관은 이제 이익 대표 비슷하게 이제 지정해가지고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은 스웨덴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국무부도 마찬가지고 교섭 대표로 나왔던 조셉 윤도 마찬가지고 그냥 북한에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들 송환해 오는 것도 너무 때도 놓쳤고, 그러니까 북한이 몇 달 동안은 그냥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노동 교화형을 뭐 15년 때리고 하면서 이제 인질 생활로 이제 끌고 가고 거기서 고문이 시작됐던 거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만드는 이제 그림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뭐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CIA 국장들 불러가지고서 뭐 그 뒤에 뭐 좀 교섭 좀 하고 돈도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가족들은 이런 악마 같은 존재와 정말 이렇게 무원칙하게 비굴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겠죠. 예전에 그 북한에 억류됐던 모 인사가 이제 한 말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노역을 받았냐면은 산에 가서 돌을 캐는데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겨울인데 곡괭이를 하나 들고 속옷만 입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산에 가서 돌을 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마나 노동이 힘들었냐면 그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제목이 월간조선 제목이 눈물과 분노로 읽어야 할
오토 원비어의 삶과 죽음에 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셉 윤이 지금 뭐 이제 그 돈 주기로 이제 서명했다고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자기가 이제 폭로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는 또 직업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부채가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미 국무부도 비굴한 거야. 아니 이 자식들 니들이 고문해갖고 생사람 죽였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입원비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서 따졌어야 될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또 급신급신해서 또 사인해주고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갚아야 된다는 뭐 법원이 내라고 한 거 받은 북한이 내면 준다 그러면 되겠네 이제. 하여튼 북한에 대한 환상 예. 지금 뭐 북한은 뭐 쌀 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쌀 주겠다고 지금 뭐 이 정부가 달려가고 있는데 제발 북한이 어떤 악마적 존재인지 예. 월간 조선에 나온 오토 원비어 재판 기록 한번 보시기를 특히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전 국방장관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